특히나 이제 저희가 컨설팅이라는 부분을 진행을 하면서 많이, 거의 한 80%에서 85%는 다 이 창의적 체험 활동 상황인 뭐 자율, 동아리, 진로 활동들을 학생들과 같이 이제 계획하고 진행하고 잘 작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내용들을 파헤쳐주고 이런 활동을 많이 하게 되실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그 다음에 있는 이제 교과 과목별로 세트, 과목별 세부 능력 특기 사항도 물론 중요하지만 학생들마다 정말 그 학생의 약간 이제 특성이나 특징들을 보여줄 수 있는 건 이제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이 들어가 있는 창의적 체험활동 상 이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담임 선생님께서 써주시는 마지막에 이제 저희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담임 선생님께서 학생을 1년 동안 보시고 뒤에 내용 되게 구체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데 학생의 이제 발전 가능성 혹은 좋아지고 있는 부분들 혹은 이제 선생님이 보셨을 때 그 학생이 정말 특징을 딱 갖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위주로 쓰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예시들 제가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제가 작성을 해놓았는데, 이 부분들 하나씩 뭐, 시간 내실 때 보시라고 제가 넣어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기부가 구성이 되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앞으로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창의적 체험 활동 상황인 자율, 그리고 동아리, 진로 활동. 그래서 사실 뭐 인적, 학적 사항, 뭐 출결, 수상 이런 부분들이 쭉 생기부에 나와 있지만 학생들한테 뭐 이제 전반적으로 컨설팅을 하거나 학부모님이랑 상담을 하실 때는 이 부분만 있어도 무관합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이 학생이 어떤 부분에 목표를 갖고 있는가, 그리고 다양한 과목들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가, 그게 이 5, 6번에서 다 보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조금 더 더해보자면, 그래서 이 학생이 어떤 식으로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가가 이제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이렇게 전달이 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마지막에도 제가 한 번 더 언급 드릴 거지만, 현재, 요번 이제 대입 진행하는 부분에서는 저희가 이제 수상 경력 부분이랑 자격증은 이미 그렇게 들어가지 않고 있었지만, 수상 경력 부분, 그리고 자격증 부분, 그리고 독서 활동, 이제 목록 부분이, 대학교에 이제 저희의 생기부가 전달이 될 때 반영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학생이 예를 들어서 수상을 뭐 매 학기 엄청 많이 했어도 대학교에 저 원서 접수하고 싶습니다. 라고 저희의 생기부를 전달을 했을 때 그 부분이 이제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확실하게 알고 막 예를 들어서 학생이 선생님 저는 수상 경력을 엄청 많이 채워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한다는 거를 생기부에서 수상 경력으로서 보여주고 싶어요. 라고 만약에 했을 때 저희가 당당하게 이제 전달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수상 경력이 뭐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대학에 반영될 때는 애초에 이제 진행했던 부분들이 이제 반영이 되지 않으니까 다른 과목이나 아니면 이런 창의적 체험 활동 상황을 최대한 그런 수상 그런 대회에 대해서 이제 뭐 준비한 거라든지 실제 수상한 그런 내용이라든지 최대한 들어갈 수 있게끔 준비해보자. 그러니까 보여줘야 되니까 수상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부분 그리고 수상한 내용들 이런 것들이 최대한 들어가면 좋으니 관련 교과목이라든지 이 학생의 뭐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이라든지 아니면 뭐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최대한 어떻게 그 부분을 보여줄 수 있을까 같이 고민해 주시는 게 저희가 앞으로 해야 될 일. 그리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과학 발명 대회 많은 학교에 있죠. 관련된 뭐 과학 발명 뭐 분야는 상관없이 뭐 지구과학, 뭐 물리, 생명, 화학 아니면 뭐 컴퓨터 공학 되게 다양한 부분들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과학 발명 대회에서 대상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수상 경력이 작성이 될 거예요. 근데 대학에는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학생은 열심히 준비해서 과학 발명을 대상을 받았는데 보여줄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 5번과 6번과 마지막 8번에 최대한 어떻게 넣을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뒤에 계속 진행하면서 그렇게 어떤 식으로 넣는지, 서포트를 하는지 예시들을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정말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부분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다양한 예시들이나 그리고 결국에는 저희가 학생이든 학부모님이든 저희가 상담을 할 때 이러한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제가 앞에서 봤던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에 대한 부분을 잘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에 따라서 상담하는 그 방향이 되게 달라집니다. 일단 뭐 전반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내신 등급이 어느 정도다. 등급에 대한 부분으로 컨설팅을 진행하는 그런 컨설팅은 사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뭐 예를 들면 배치표라는 것도 있고 뭐 대충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네이버에 들어가서 뭐 경기도 4등급 대학 이런 식으로 치면은 웬만한 블로그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뭐 4주차에도 진행을 하긴 할 거지만 크게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몇 등급이 어떤 대학을 대충 간다 이런 것들은 절대 어려운 게 아닌데 결국에는 이러한 뭐 창의적 체험 활동 상황 그리고 교과 세특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행동 특성 및 종합 일견 이런 부분에서 학생이 어떠한 특성이 있는 특징이 있는지를 판단해서 이제 가는 학생 종합 전형에 대해서 저희가 꼼꼼하게 상담을 하려면 각 항목들이 어떤 내용이 작성이 되는 거고 어떻게 될 수 있고 어떻게 되면 좋다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전달드릴 수 있는 컨설턴트가 결국에는 인기가 많더라고요. 왜냐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막말로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성적에 대한 부분으로 대학을 가는 부분은 누구나 찾아보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아니면 사실 대학교 전화해서 학생이 몇 등급인데 갈 수 있냐라고 물어봐도 요즘에는 웬만한 학교들이 대답을 해줍니다. 왜냐면 우리 학교에 올 수 있게끔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 말고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좋은지, 그런 학과에는 내가 가고자 하는 학교와 그 학과에는 어떤 부분을 중점으로 보는지.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하려면 결국엔 다시 돌아와서 이 각각 내용에 어떤 내용이 작성이 되는지를 아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일단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자체가 이제 학생들별로 학교를 다니면서 학교 내에서 어떤 활동을 하느냐. 그래서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자율활동입니다. 그래서 이 자율활동이라는 말 자체를 처음에 이제 기억하실 때는 진짜 자율적으로 진행하는 활동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다양하게 쓰여 있지만 저는 좀 이렇게 뭐 다양한 이제 학생들과 활동을 해봤지만 대부분 이제 자율활동이 작성이 되는 부분을 보면 뒤에 이제 뭐 다양한 이제 예시들을 말씀드리겠지만 일단은 이제 학급 내에서 진행한 거 대부분은 반 안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가 대부분 들어갑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되게 다양한 활동이 있겠지만 뭐 학생회의 반 친구들과 뭐, 예를 들어서 뭐 총무도 있고, 그리고 뭐 회장, 부회장 다양하게 친구들과 학생회의를 진행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런 학생회장이나 부회장이나 이렇게 뽑는 활동들도 다 자율활동입니다. 그래서 학급 내에서 좀 진행되는 활동이 자율활동. 그리고 이제 학교 내에서 이제 정해지는 활동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양한 교육들. 뭐 소방 관련 아니면은 사이버 관련 범죄 예방 교육 이런 거 정해진 교육들을 시청하는 시간이 대부분 되고 있습니다. 자율활동 시간. 그리고 정말 학급 내에서 진행하는 내용이다 보니까 범주가 되게 많아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유는 결국에는 이 학급 내에서 진행하는 활동이 이 학생의 자율활동 급판에 작성이 되는데, 일단 이제 500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1500바이트, 1500바이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계속 그 과제나 이런 거 하시면서도 이제 바이트 저희가 이제 계산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1500바이트가 작성이 되는 부분인데 학급 내에서 진행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되게 그럼 뭘 해야 되냐? 학급 내에 진행한 활동이 뭐가 있냐? 되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되게 뭐 학생별로 어떻게 보면은 쓰이는 내용이 정말 극과 극이 될 수 있는 예시입니다. 자율활동이. 그래서 어떤 학생은 반 내에서 뭐 열심히 뭐 청소 봉사도 하고 친구들한테 이제 자신의 뭐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뭐 멘토 멘티 활동도 하고 이런 자율활동 시간이 주어지면 자기의 뭐 진로에 관련된 뭐 책을 읽기도 하고 그 책을 읽고 반 내에서 뭐 발표를 하기도 하고 되게 다양한 활동이 들어갈 수 있어요. 자율활동. 그리고 방금 제가 앞쪽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대회를 준비를 했는데 그 대회 준비를 뭐 우리 반 친구 몇 명과 학급 내에서 뭐 점심시간마다 진행을 했어요. 그러면 그런 게 다 자율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율활동이 내가 자율적으로 학급 내에서 진행할 수 있는 정말 다양한 활동이구나 라는 걸 인지한 학생들은 뭐라도 더 해볼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담임 선생님한테 말씀을 미리 이제 드려서 뭐 학급 내에서 내가 주도적으로 뭐 독서 모임을 만들 수도 있고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수학이 좀 어려운 친구들을 같이 모아서 멘토 멘토 활동을 할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는 자율 활동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지 않고 혹은 모르는 친구들도 되게 많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자율활동 학급 내에서 진행하는 것도 쓰이는 거구나. 담임 선생님께서 알아서 써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많은 친구들은 나중에 대부분 보면 이런 정해진 교육에 대한 내용만 대부분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몇 월 며칠 어떤 교육을 들은 조금 더 나아가서는 그 교육을 듣고 어떤 뭐 감상평을 작성했다 정도가 들어가요. 그래서 약간 그렇게 돼버리면 사실 그런 교육들은 학교 내에서 진행을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대학교에서도 당연히 하는 걸 알아요. 근데 굳이 알고 있는데 그거를 이 자율활동 칸에 작성이 되어 있다는 것은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저희가 초점을 두고 싶은 부분은 다른 친구들과 변별력이 없어지죠. 메리트가 없어요. 다른 친구들과 비교했을 때. 이 학생은, A 학생은 자율활동 시간에 뭐 학급 회의에서 어떤 뭐 리더십적인 부분도 보여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뭐 대회에 참여하는 그런 준비 활동들을 학급 내에서 되게 체계적으로 잘 진행했고, 이런 내용들이 쓰여 있는데, B 학생은 뭐 무슨 교육 들었고, 어떤 교육 들었고, 그 교육 듣고 뭘 느꼈고, 이런 내용만 만약에 작성이 되어 있다. 근데 두 학생이 같은 학과를 지원을 했다라고 하면은, A 학생의 자율활동 생기부에 더 눈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B 학생이 한 내용은 다 교수님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궁금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도 최근에는 많이 생각하는 부분이, 결국엔 그 교수님, 입학사정관 분들이 우리 학생의 생기부를 보셨을 때, 궁금하게 만들어야 되는 게 저희의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딱 처음에 대충 이렇게 보시잖아요. 저도 처음에 학생들 생기부 볼 때는 그냥 눈으로 전체적으로 다 훑어보거든요. 그래서 딱 봤을 때 딱 보이는 좀 좋아하는 그런 키워드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지구과학, 뭐 물리 관련된 이런 발명을 했대요. 그럼 딱 발명이란 단어를 보면은 얘가 뭘 발명했을까? 되게 궁금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되게 꼼꼼하게 읽게 되십니다. 근데 그런 학생이 있고 그냥 어떤 교육 이수학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학생이 있다면 저 같아도 전자의 학생을 되게 꼼꼼하게 읽고 점수를 더 잘 줬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 예시를 저는 학생들한테 많이 들어주는 편이거든요. 실제 생기부, 또 이따 생기부 같이 전반적으로 보실 건데 생기부를 같이 많이 보여주면서 이 학생이랑 이 학생이랑 누가 더 잘 된 것 같냐라고 물어보면 애들도 되게 잘 알아요. 학생들이 더 잘 알거든요. 특히 뭐 학생들도 그렇지만 학부모님들한테도 이렇게 보여드리면 당연히 A 학생이 훨씬 이제 뭐 자율활동적으로 그리고 학생의 특성이 더 잘 보이는 그런 것들로 다 이해를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 활동이 아까 말씀드린 A 학생처럼 되려면 저희가 해줘야 되는 부분은 이 활동에 어떤 내용이 작성되는 파트인지를 저희가 이제 앞으로 만날 그 학생들한테 확실하게 주입을 해야 됩니다. 그냥 담임 선생님이 시키는 그런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왜냐면 이 자율활동을 작성하는 주관해 주시는 부분이 이제 담임 선생님이시거든요. 담임쌤. 네, 담임쌤이시니까 이 담임 선생님께서 하라는 거, 뭐 해주시는 거, 정해두신 거, 물론 좋죠. 그런 계획들, 내용들이 잘 짜여 있으면 너무 좋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해진 교육 듣고 뭐 하고 싶은 사람 해라고 그냥 자율적으로 하시는 그런 선생님들이 많으세요. 왜냐면 사실 자율활동 시간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해진 교육도 당연히 들어야 하고, 근데 나머지 시간에는 대부분 뭐 자습을 하거나 혹은 뭐 책을 읽거나 정도의 활동을 하는 학교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간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를 저희랑 상담을 해서 한번 해보자. 선생님들 말씀드려봐. 뭐 그룹을 만들어봐. 이런 식으로 같이 해보자 서포트를 하는 게 저희가 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들을 들어가는 건지는 옆에 내용, 이거는 이제 다 이제 교육청 자료에 제가 가져온 내용이에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도 이런 내용을 보시고 자율활동을 준비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뭐 학급 내에서 이런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시간이 막 부족하고 그런 게 아니면 대부분 다 하게 해주십니다. 응, 해봐, 뭐 가져와봐, 뭐 꾸려봐, 뭐 발표해봐, 이런 식으로 다 전달을 해주시거든요. 그 담임 선생님께서도. 그래서 가끔 학생들이 그건 저만 하니까 안 될 것 같은데 라든지 그런 약간 소극적인 태도를 많이 보일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이런 것도 이제 보여주면서 되는 거다. 안 되는 게 아니다. 저는 좀 이거 다 교육청 자료고 선생님도 아실 거다 하면은 조금 그런 부분들이 수그러들죠. 그리고 자신감 있게 준비해서 활동 잘 해서 다른 친구들과 좀 다른 더 특징 있는 그런 자율활동 생기부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자율활동을 담임 선생님이 써주시는 거고 학급 내에서 진행하는 모든 활동이 들어갈 수 있구나.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확실하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저희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 저희 1주차부터 계속 진행했던 역량에 대한 부분이에요. 진로 역량, 학업 역량, 공동체 역량 이렇게 3대 역량이 있는데 그런 역량들을 자율활동에 어떻게 넣을 것인가. 뭐 예를 들어서 진로 활동이라는 게 따로 있으니까 진로 활동에는 진로 역량을 좀 중점적으로 넣고 그런 남은 학업 역량과 공동체 역량을 자율활동에 좀 중점으로 넣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율활동에서 좀 부족한 진로에 대한 부분이 좀 부족해. 그러면 자율활동도 진로 역량을 좀 많이 보여줄 수 있게끔 준비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학생이 되게 공부를 열심히 해가고 있어. 그래서 이 학생이 되게 발전 가능성이 많은 친구라는 거를 중점으로 이 학생을 좀 만들어 가보려고 해. 그러면 자율활동의 학업 역량에 대한 부분을 좀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들을 계획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정해진 건 없어요. 뭐 자율활동에서는 학업 역량이 많이 들어가는 게 좋다. 뭐 공동체 역량이 많이 보이면 좋다. 그런 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학생 한 명 한 명의 컨셉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에 따라서 이 자율활동에 들어갈 다양한 역량들, 뭐 이후에 보실 동아리에는 어떤 역량, 진로 활동에는 어떤 역량을 중심으로 이 학생이 좀 보이면 대학에 들어갈 때 좀 많이 도움이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같이 고민하시는 게 저희 이제 앞으로 진로 능력 상담사들이 계속 컨설팅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율활동은 자율적인 거, 학급 내에서 진행하는 거, 뭐든 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방향을 설정해주고 다양한 예시를 말해주고 해보자라고 하냐에 따라서 학생들의 생기부가 정말 극과 극으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자율활동.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아리 활동에 뭐 이것저것 뭐 들어간다, 뭐는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것들 나와 있는 거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육청 자료에서 가져왔고 동아리 활동에 일단은 이제 가장 많이 보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동아리라는 말 자체에 좀 담겨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동아리라는 것은 그룹으로 진행하는 활동이다 보니까 이제 공동체 역량에 대한 부분이 꼭 들어가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가끔 진로에 대한 뭐 실험을 중점적으로 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아니면 자신의 이제 학습적인 부분들을 이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좀 채워 넣으려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 어쨌든 결국에는 동아리 활동이니까 공동체 역량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럼 이 공동체 역량은 저희 이제 표 보시면도 알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나눔, 배려, 리더십 이런 거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 내가 공동체 역량에서 리더십을 보여주겠다. 만약에 리더십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은 뭐 동아리 장을 하면서 친구들을 어떻게 이끄는지, 부원들을 어떻게 이끄는지를 중점적으로 어떻게 쓸 건지가 저희가 방향을 잡으면 되고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배려하는 그런 아이콘이야. 만약에 배려를 한다. 이 공동체 역량을 통해서 동아리 활동 내에서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 그럼 모든 활동, 다양한 활동을 할 때 남들보다 먼저 가 있고, 그리고 남들보다 늦게 나오고, 뭐 챙겨주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동아리 활동 생기부에 들어갈 수 있을지 고민해 주시는 게 좋아요. 뭐 예를 들어서 실험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 실험 전후에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하는지를 열심히 이제 보여주는 거죠. 먼저 와서 준비를 해놓고 실험 끝나고도 실험 자재를 자신이 이제 깨끗하게 뭐 이제 정리하고 마지막까지 이제 둘러보고 위험하지 않을까 챙기고 이런 거 그런 것들을 보여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동아리 활동이에요. 그래서 막 무작정 실험 뭐 어려운 거 해서 나의 이런 약간 진로적인 부분들을 보여줘야겠다. 아, 물론 좋죠. 근데 아무리 그런 약간 상위 클래스의 내용이 들어간다고 해도 동아리 활동 자체 평가 항목에 이 공동체 역량에 대한 부분을 다 평가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과 혹은 뭐 부장과 혹은 뭐 담당하는 선생님과 어떻게 지내는지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으면 그런 부분이 절대 평가가 될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을 알고 계시면 동아리 활동을 좀 계획할 때도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실험적인 부분 아니면은 뭐 토의 토론하는 부분들 뭐 이런 것들은 이미 정해져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저희의 영향력이 들어갈 수 없을 수도 있어요. 뭐 이미 선생님 무슨 실험하기로 했고 어떤 활동하기로 했고 독서 활동하기로 했어요. 이미 동아리 계획서에 다 나와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거 외적으로 그런 거 말고 뭐 예를 들면은 그러면 거기 그 동아리 안에서 어떠한 공동체 역량을 보여줄지는 저희랑 다 컨셉을 잡고 활동을 잡고 방향을 설정하고 작성될 수 있게끔 도와주고 그런 활동들을 동아리 활동에서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아, 동아리에는 공동체 역량이 중요하구나. 라고 꼭 체크를 해두시고 상담하실 때, 동아리는 다 정해져 있는 거 아닌가요? 동아리 잘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뭐 학부모님들께서 말씀하시거나 학생들이 얘기한다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그런 내용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 동아리 자체가 좋다고 생기부가 잘 작성이 되고 잘 평가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부분들, 이런 역량들이 보여야 되니까 우리는 이런 역량들을 함께 준비해서 잘 작성이 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활동을 할 거다. 라고 얘기를 하면 학부모님도 필요성을 느끼실 거고 학생들도 아, 그렇게만 들어가는 게 아니구나 라고 이해를 하고 이런 공동체 역량 부분을 어떻게 넣을지 학생들도 고민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그 학생이 이런 뭐 항목별로 들어가면 좋은 내용들, 들어가면 좋은 역량들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게끔 해서 그런 활동을 먼저 이렇게 가져오거나 뭐 아이디어를 낸다거나 이런 학생으로 바꿔주시는 게 가장 베스트예요. 뭐 매번 저희가 이거 하면 좋다. 여기 활동에는 이런 내용 들어가야 된다. 이런 것들을 백날 얘기해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도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이렇게 들어가야 좋은 평가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해야 된다. 같이 해보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행해주는 친구들이 결국에는 생기부로 잘 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얘기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진로 활동. 진로 활동 같은 경우에는 앞에 이제 동아리 활동,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까지는 이제 500자. 아까 말씀드린 1500바이트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 진로 활동은 이제 700자가 들어갑니다. 진로 활동 700자. 그래서 약간 진로 활동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그냥 학교에서 진행하는 내용들을 그냥 따라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일단 700자. 그래서 여기는 2100바이트. 그래서 다른 활동보다는 조금 더 많이 작성이 될 수 있겠죠. 지금 봤던 자율활동, 동아리 활동보다는 200자가 더 작성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 진로활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 뭐 고교학점제랑도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모든 학교에서 웬만하면 1년 커리큘럼을 짜거든요. 1년 동안 어떤 진로활동을 진행할 것인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초청, 명사 초청, 저희 명사 초청 듣는 것처럼 초청 강의를 뭐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우리 학교를 졸업한 그런 선배들과의 뭐 이제 멘토 멘티 활동? 멘토 멘티, 이런 것들. 막 이런 식으로 1년 커리큘럼을 미리 짜고 시작합니다. 진로 활동을. 그래서 거의 대부분 짜인 대로만 해도 사실 700자, 2100바이트는 다 채워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어, 이런 뭐 초청 강의를 듣거나 아니면 뭐 선배들과의 멘토 멘티 활동 아니면 뭐 실험하는 활동 되게 다양하게 이제 정해진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학생들이 어떻게 신청해서 듣느냐. 뭐 활동이 뭐 예를 들어 초청 강의를 하는데 뭐 분야가 되게 다양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멘토 멘티 활동 같은 거를 신청을 받는데 어떤 선배와 멘토 멘티 활동을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이제 학생들과 같이 계획해서 이 활동은 이런 방향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 뭐 이런 강의를 들으면 좋을 것 같아. 이런 선배랑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약간 진로에 관련된 부분들을 좀 같이 방향만 간단하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근데 사실 요즘에는 이 진로 활동이 이제 코로나가 시작되면서부터는 되게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근데 요번 연도는 그래도 되게 많이 하는 편이에요. 이제, 그냥, 전반적으로 이제 진로 활동이 다시 두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은데, 저는 가장 많이 활동하는 부분들은 이 진로 활동 같은 걸 하면은 다 같이 이제 정리를 하거든요. 근데 정리를 하고 보면, 그런 것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내 진로 관련된 부분을 찾기 위해서 사이트를 이용해서 찾아보는 활동. 혹은 나의 진로 계열을 잡기 위해서 다양하게 체크해보고 그거에 대해서 판단을 좀 보고 그런 시험지처럼 애들이 많이 체크해서 보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1학년을 제외하고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매번 검사하고 그 검사에 대한 부분들 피드백 해주고 이런 활동이 매년 다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학교에서는 그냥 매년 똑같은 그런 활동들을 계속 돌리는 학교들이 꽤나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그런 부분이 좀 빠지고 조금 더 뭐 예를 들면 진로 관련 뭐 독서를 추가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은 학생이 좀 주도하에 이 진로 활동을 써주시는 뭐 진로 부장 선생님 혹은 담임 선생님과 좀 얘기를 해서 다른 추가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본다든지. 절대 안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활동들을 외부에서 해서 가져와서 써달라는 것은 불법이지만 학교 내에서 계획하고 진행을 컨펌을 받고 진행을 하고 쓰이는 것은 다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이랑 이제 뭐 상담을 하시거나 뭐 학생이 이제 하는 내용들을 이제 전달해줘서 들어봤을 때, 얘네 학교는 너무 그냥 막 이런 진짜 진로 관련 활동이 아니라
대충 뭐 인터넷 활용하고 아니면은 뭐 그냥 그런 검사를 시키고 너무 그러니까 컨설턴트 입장에서 생각을 해도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 그리고 뭐 작년에도 들어갔던 내용이야. 그리고 너무 평범해. 이런 생각이 들면 어떤 식으로 이런 진로 활동을 추가적으로 만들어서 진행을 해볼지를 학생과 상담을 하셔도 매주 이렇게 할 얘기가 되게 많아요. 왜냐면 진로 활동 시간이 최소한 매주 한 번씩 이렇게 있다. 혹은 2주에 한 번 있다라고 이제 정의가 되면, 그 활동 시간에 하는 활동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저희랑 짜야 되기 때문에, 되게 뭐 컨설팅 혹은 저희가 이제 코칭을 해주는, 진로 관련 코칭을 해주는 시간이 되게 짧아집니다. 할 얘기 너무 많아서요. 그래서 이미 잘 되어 있는 진로 활동이 되게 잘 짜여 있는 학교는 저희가 사실 해줄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런 친구들이 아니라면 평범한 일반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좀 도와줘야 될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장 이제 학생들이 이제 앞으로 저희한테 도움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학생들은 이 진로활동 시간에 정해진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것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저도 초반에는 이렇게 너무 평범한데 너무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학생들은 죄가 없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땐 그래요. 그냥 시키는 거를 했을 뿐인데 그거를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뭐 추가 활동을 하면 좋겠다, 심화 활동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되면 당연히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일단 주어진 활동 열심히 하는 거지 일단 그 친구들은 다 했다. 난 완벽하게 했다. 더 부족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단 이해하게끔 이런 얘기들을 전 좀 많이 해주는 편이에요. 그 뭐 작년에도 했던 거 지금 요번에 또 해서 그게 좋을 것 같은지 의견도 많이 물어보는 편이고 이런 진로 활동에 최대한 내가 가고자 하는 그런 학과 최소한 계열 관련된 그런 활동들이 들어가야 되는 게 진로 활동인데 뭐 검사하고 찾아보고 그냥 듣고 이런 것만 해서는 그 진로에 대한 활동을 했다는 게 이제 증명이 되지 않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이해시키는 게 먼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특히 1학년 친구들한테는 저는 되게 이렇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을 강의하는 것처럼 전달을 해줘요. 실제로. 그래야, 진짜 중요한 거구나. 그냥 시키는 거 하는 게 아니구나. 시키는 것만 하면 내가 앞으로, 생활기록부를 가지고 대학교에 가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는 힘들겠구나. 라는 거를 인지시켜주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그런 거 인지시켜주지도 않았는데 나중에, 생기부가 별로네. 안 될 것 같아. 라고 하면 사실 학생들도 자신감이 너무 하락이 되죠. 그래서 일단은 그런 거에 대한 인지를 하게 해주고 학생들이 잘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그리고 나중에 잘 이렇게 작성이 되었을 때 다른 아까 말씀드렸던 뭐 그냥 나열된 생기부나 그냥 하라는 활동 한 그런 생기부랑 비교해 보면은 학생들이 더 뿌듯해 합니다. 나는 진짜 이런 부분을 잘한 것 같다. 그때 이거 활동 좀 힘들었는데 하길 잘했다. 이런 얘기들을 정말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각각 활동들, 창의적 체험 활동 상황에 들어가는 활동들이 너무 중요한데 그 활동들을 결국에는 학생들이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앞으로 생활기록부를 만들어 가는데 문제가 없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과목별 이제 세부 능력 특기상, 이제 교과학습 발달 상황인데요. 결국에는 이제 과목별로 500자씩, 1500바이트씩 그 과목 내에서 했던 활동들이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도 사실 요즘 학생들이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과목 혜택에 자꾸 진로 관련된 부분만 넣으려고 해요. 선생님 이거 이런 수업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문학 시간인데 문학 시간이면 일단 문학 작품에 대한 이해가 잘 되는 학생이구나가 들어가는 게 먼저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문학 시간 혹은 뭐 수학 원을 배우면은 그 수학 원에 대한 이해를 학생이 잘하고 뭐 잘 따라간다. 그냥 이런 부분이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자꾸 학생을 이제 간과하고
하도 이제 생기부에 뭐 진로적인 부분을 잘 쓰여야 된다. 그래야 종합전형을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무조건 다 진로랑 연결을 시키려고 하더라고요. 그런 친구도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런 친구들한테 저희가 일단 바로 잡아줘야 되는 게 일단 그 과목에 대한 학업 역량이 그래도 일단 보여주고 근데 그 학업 역량은 사실 생활기록부적인 내용으로 쓰이는 교과 세특 내용으로 들어갈 수도 있지만 성적으로 보여줄 수도 있죠. 그래서 어쨌든 성적으로 보여주든 세특 내용으로 보여주든 일단 학업적인 거 먼저. 일단 학업적인 게 어느 정도 됐다라고 하면은 그 학업적인 내용을 내가 공부를 함으로써 궁금해진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더 심화 탐구하고 싶은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내 진로랑 연결시켜서 탐구하는 게 그 다음입니다. 근데 대부분 친구들이 무작정 탐구부터 하려고 해요. 성적이 안 나올 수도 있고, 성적도 안 되는데, 혹은, 그런 학업 역량인 부분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데, 막 그런 진로 관련된 뭐 탐구하는 부분들만 쌓으려고 하면은, 그게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꼭 말씀을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가장 많이 강조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 학습적인 부분이 되지 않는데 진로적인 부분을 보여준다고 해서 절대 좋아하지 않아요. 기본적인 부분이 저희도 이제 예를 들어서 주위에 같이 일을 하시거나 학생을 보거나 뭐 친구를 사귀거나 다양한 이제 사회 활동을 할 때 기본은 일단 다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기본이 과목에서는 학업 역량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방과 활동은 기대를 하지 않는데 요즘에 보니까 많은 학교들에서 이 방과 활동을 하고 방과 활동을 진행을 한 다음에 잠시만요. 방과 활동을 진행하고 그 이후에 이 활동이 잘 들어갔는지 렉이 걸려서 잘 들어갔는지 담임 선생님께서 그 방과 활동을 진행한 부분에 과목 세특에 써주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방과 활동이 막 엄청 심활동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다음 학기에 배우는 과목을 뭐 예를 들면 약간의 선행을 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이전 1학기 때 배웠던 부분을 한 번 더 복습하는 그런 과목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생명과학을 배우는 친구라면 그 생명과학을 방과 활동에서 뭐 추가적으로 뭐 탐구 활동을 했는데 그런 부분을 써주시는 분들은 많아요. 혹시 보니까. 근데 애초에 방과 활동으로 추가 활동이 기재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다 이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육청 자료에서 가져온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 교육청 자료라는 부분은 담임 선생님들도 다양한 선생님들도 뭐 진로 부장 선생님들도 다 이 내용을 보시면서 세트를 작성을 하실 거라는 거죠. 저희도 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 학생들이 뭐 선생님 방과 활동 내용 써주신다는데요? 라고 했을 때 그거는 이제 방과 후 활동에 기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관련 과목에 선생님이 기재를 해주신다는 걸 거야. 라고 이제 이 내용을 기반으로 학생들한테 확실하게. 아무래도 이제 이게 컨설팅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학생들의 그런 혹은 학부모님들의 신뢰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되게 꼼꼼하게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제가 생각했을 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잘 알고 계시면 좋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소논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소논문. 소논문이라는 연구보고서가 애초에 이제 연구보고서 혹은 소논문을 작성했다라고 쓰이면은 안 된 지는 좀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재가 되면 안 되는 부분인데, 지금 여기에 수학 과제 탐구, 뭐 사회 문제 탐구, 사회 과제 연구 이런 식으로 과목이 몇 개 있잖아요. 이러한 지금 이제 진로 과목인데, 진로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인데, 이 과목에는 이런 연구 보고서 작성을 어떤 식으로 진행해서 했다라고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대부분 이제 고3 때 하는 과목인데요. 뭐 예를 들어 탐구, 연구 이런 단어가 있어서 안 하고 싶어 하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막 연구해야 될 것 같고 탐구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좀 내가 지금 공부하기도 벅찬데 그런 과목을 들으면 좀 벅찰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한테는 유일하게 좀 이렇게 소논문 형식으로 좀 깊이 있는 연구 보고서를 쓸 수 있는 과목이니까 웬만하면 하자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떠한 학과를 가든지 뭐 인문사회를 갈 수도 있고 뭐 자연과학을 갈 수도 있고 공학을 갈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한데 거기에 맞춰 최소한 한 과목은 저는 꼭 듣게 하는 편이에요. 그래야 이제까지 했던 활동 중에서 좀 구체화시킬 활동이라든지 좀 깊게 한번 좀 파헤치고 싶은 그런 연구 주제라든지 그런 것들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과목이더라고요. 그리고 애초에 이렇게 이런 소논문 내용을 작성해도 된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 다른 과목들은 막 그냥 뭐 해봤자 추가 보고서를 냈다, 참고 활동을 했다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되는데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뭐 계획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이런 결론을 냈다라고 꼼꼼하게 들어갈 수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꼭 추천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성 가능한 과목. 선생님, 소논문 이제 소논문 관련해서 생기부에 작성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는 똘똘한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한테 다른 과목들은 다 안 되는데 이 과목들만 돼. 라고 얘기해 주신다든지 학부모님들한테도 똑같습니다. 소논문 작성 안 된 지 몇 년 된 것 같은데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근데 이런 과목들은 된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어, 약간 진로 관련 코칭에서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전달을 하려면 결국에는 이러한 세부적인 요소들을 저희가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전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행특. 행특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담임 선생님께서 써주시는 부분이고요. 얘도 500자. 500자, 1500바이트. 그리고 담임 선생님께서 써주시는 부분이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예전에는 교사 추천서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되게 다양하게 있었지만 다 폐지가 된 지 좀 됐어요. 근데 약간 담임 선생님께서 1년 동안 이 학생을 관찰해서 이 마지막에 피날레를 딱 장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담임 선생님의 추천서라고 생각해 주셔도 돼요. 그래서 이 담임 선생님의 추천서를 잘 받으려면 결국에는 잘 지내야겠죠? 그래서 학생들이 뭐 가끔 담임 선생님이 너무 무섭다, 별로다, 싫다, 뭐 다양하게 얘기도 해요. 근데 진짜 뭐 다양한 저도 학교 다닐 때 뭐 특정 선생님 별로 안 좋아했던 것 같지만 그런 것들 다 제외하고 담임 선생님만큼은 그래도 진짜 담임 선생님만큼은 너가 잘 지낼 수밖에 없고 잘 지내야 한다. 그런 근거를 여기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너가 1년 동안 했던 활동을 선생님이 보시고 그 1년의 활동을 이제 추천을 해주든, 뭐 좋아진 부분을 써주시든, 뭐 추천하지 않든 그런 내용이 쓰여지는데, 잘 지내지 않으면 여기 부분에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막 말도 안 되게 불이익을 받는다기보다는 애초에 그 학교 선생님들께서 이 생특을 쓰게끔 이제 교육을 받으실 때 이런 내용들을 다 보시거든요. 여기 있는 거는 일부일 뿐이에요. 제가 이제 이해하기 쉽게 내용들만 가져온 건데, 일부예요, 일부. 근데 여기만 봐도, 뭐 장점과 단점, 뭐 사실에 근거해서 입력하되, 뭐 변화 가능성을 함께 입력한다. 예를 들어서,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을 힘들어 하지만, 노력하고 있다. 라고 쓰면은, 아직 힘들어 보이잖아요. 실제로 그런 친구들이 몇몇 있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어떤 부분에 집중하기 힘들어하지만 뭐 스스로 뭐 자기주도 학습을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보이고 자기 시간표를 작성을 해본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 그렇진 않다. 보여지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되게 주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읽는 사람에 따라 다 해석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담임 선생님께서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하게끔 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읽으신 교수님이나 입학사정관분들은 그렇게 읽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단점에 대한 부분,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한 부분은 진짜 아예 고쳐진 부분이 아니라면 작성이 안 되는 게 좋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수학에 대한 부분이 너무 힘들었는데 이런 활동을 통해서 그거를 극복해낸 학생이라고 작성이 되면 너무 좋죠. 얘는 자기가 힘든 것도 잘 극복해서 내는구나 라는 게 보이지만
수학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진행하고 있다. 라고 만약에 들어가면, 수학을 되게 어려워하고 있나? 우리 학과는 수학이 되게 중요한데. 아직 그게 완벽하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네? 라고 판단이 되면 잘 된 친구를 뽑겠죠. 더 마음에 드는 친구를 결국엔 뽑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잘 작성이 되게끔 하려면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해주면서 담임 선생님과 잘 지내야 한다. 라고 전달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생활기록부를 지금 전반적으로 인적 학적 사항부터 뭐 중간중간 뭐 수상 경력 다양하게 보았지만 결국엔 중간에 이제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과 교과 학습 발달 상황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이렇게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어떤 내용이 작성이 되는지 어떤 부분이 작성이 되면 좋은지 이런 것들을 제가 오늘 전달해 드린 것처럼 학생 혹은 학부모님들한테 잘 전달드리면서 그 부분을 같이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을 뭐 권유해 드리든 아니면 진행을 하시든 그렇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각각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작성이 되는지 뭐 500바이트, 뭐 500자, 1500바이트 이런 거를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어떤 선생님이 작성을 해주시고 그리고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처음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저희 10분 쉬고 30분에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0분 뒤에 뵙겠습니다. One, two, three, four. Baby, got me looking so crazy. 빠져버리는 daydream. Got me feeling you. 또 말해줄래? 누가 내게 뭐래도 남들과는 달라 넌. Maybe you could be the one. 날 믿어봐 한번. I'm not looking for just fun. Maybe I could be the one. Baby, 예민하다 나 lately. 너 없이는 매일매일이 yeah. 재미없어 어쩌지 I just want you from my phone right now I just wanna hear your line Cause I know what you like boy You're mine Can't make you like boy 내 지난 날들은 눈 뜨면 있는 cool High boy 너만 원해 High boy 내가 전해 And we can go high 나도 발에 이렇게 봐 Take it to the sky You know I hype you boy 우릴 감아 발에 이렇게 봐 Take it to the sky You know I hype you boy 잠을 들려고 잠이 들려 해도 네 생각에도 새벽 3시 알려줄 거야 They can have you no more 봐봐 여기 내 이름 써있다고 Yeah 누가 내게 뭐라도 남들과는 달라 넌 Maybe you could be the one 날 믿어봐 한번 I'm not looking for this fun Maybe I could be the one Oh baby 예민하다 나 lately 너 없이는 매일매일이 yeah 재미없어 어쩌지 I just want you from my phone right now I just wanna hear your line Cause I know what you like boy You're mine Can't make you like boy 내 지난 날들은 눈 뜨면 있는 cool High boy 너만 원해 High boy 내가 전해 And we can go high 너를 봐야 느껴봐 Take me to the sky You know I hype you boy 눈을 감아 너를 봐야 느껴봐 Take me to the sky You know I hype you boy Unforgiven, I'm a villain, unforgiven, 내가 길을 걸어 Unforgiven, I'm a villain, 사실대로 기억대로 unforgiven Yeah, what you want, 불편함이 get the face, wanna shut me up 사니감을 거듭해, 찾는 warriors 너의 게임에 난 문제 없어, such a freak, what you copy Let me tell you about the seraphim 내가 제일 싫은 건 난 근데 물림 어둠 속 우리 겨 맞춰 rebelling We gonna keep breaking rules, gonna keep unforgiven
living 내 스타일로 li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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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방식 아주 원 없이 또 한국말로 아주 철없이 What? Get started, let's get started 미래 그 앞에 새겼던 나의 소리 신념이 지면 난 villain I'm not the Cinderella type of a girl Unforgiven, yes I was bleeding 힘없이 늦어야만 했던 싸움 But I write 바란 적도 없어 용서 따위는 안 금기를 겨눠 Watch me now Now, now, now Unforgiven, I'm a villain Unforgiven, 내가 길을 걸어 Unforgiven, I'm a villain 시대로 기억해 Unforgiven Unforgiven, unforgiven, unforgiven 한계 위로 남겨지는 우리 이름 Unforgiven, I'm a villain Unforgiven, 내가 길을 걸어 Unforgiven, I'm a villain Unforgiven, 내가 길을 걸어 Oh, I will never be a crime Oh, 보게 될 거야 나 Oh, 내 목소린 좀 loud Oh, I don't care to shut it down Unforgiven Unforgiven, unforgiven, unforgiven 한계 위로 남겨지는 우리 이름 Stay in the middle, like you a little. Don't want no riddle. 말해줘, say it back, oh say it out. 아침이 너무 멀어서 say it out. 훌쩍 커버렸어 함께한 기억처럼 널 보는 내 마음은 어느새 여름 지나갈 기다렸지 All this time Do you want somebody like I want somebody 날 보고 웃었지만 Do you think about me now Yeah all the time Yeah all the time I got no time to lose 내 길었던 하루 난 보고 싶어 라따따따 울린 심장 I got nothing to lose 널 좋아한다고 라따따따 울린 심장 But I don't want to stay in the middle like you a little Don't want no riddle 말해줘 say it back oh say it out 아침은 너무 멀어서 say it out I don't want to walk in this middle 다 아는 건 아니어도 바라던 대로 말해줘 say it back oh say it out I want you so say it out 난 just everybody 너를 상상했지 항상 다 있던 처음 느낌 그대로 난 기다렸지 All this time I got nothing to lose 널 좋아한다고 라따따따 울린 심장 But I don't want to stay in the middle like you a little Don't want no riddle 말해줘 say it back oh say it out 아침이 너무 멀어서 say it out I don't want to walk in this middle 다 아는 건 아니어도 바라던 대로 말해줘
when 강한 마음이 중요하지 미래는 도망가지 안난 내가 놓기 전까지 다름다림자 걸어만 자꾸 여기저기로 다름다림자 우리들의 긍지를 높이러 다름다림자 네, 2교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저희가 지금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내용까지 다 보셨는데요. 이거를 뭐 한 번 보시고 끝이라기보다는 앞으로는 되게 다양한 그 생기부들 사례들 보시면서 이런 부분이 뭐 진로적인 부분을 보여주는 거구나. 담임 선생님께서 이렇게 평가하셔가지고 이런 단점을 쓰셨구나. 기타 등등. 그런 식으로 내가 알고 있는 부분과 다양한 생기부 예시를 보시면서 그거를 이제 계속 맞춰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진짜 뭐 잘 쓰인 생기부다, 뭐 무조건 붙는 생기부다 이런 거는 없지만 결국에는 아까 처음에 제가 계속 뭐 중간중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수님께서 혹은 입학사정관이 궁금해하는 생기부가 되는 게 가장 베스트인 것 같아요. 얘는 1학년 때 이런 활동을 했는데 2학년 때는 뭘 했을까? 2학년 걸 보면서는 이런 부분 되게 좋다. 뭐 이 학생을 만나서 물어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좀 그 학생에 대한 호기심, 궁금증이 생길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는 게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결국에는 너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뭐 예를 들어서 뭐 학생들과 이제 다양한 활동들을 하시면서도 나중에 느끼시겠지만 학교에서 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생명과학 시간에 하는 실험 다 똑같습니다. 뭐 화학 실험 관련된 거 어떤 거 하는 다 똑같아요. 근데 이거를 저희 이제 컨설턴트 혹은 상담사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 비슷하다 안타깝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학생들한테는 그 모든 하나하나가 되게 다 새롭고 처음 하는 것들이고 대부분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이해시켜서 비슷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를 결국에는 그 안에서 이 학생의 특징에 맞게 컨셉에 맞게 어떤 식으로 보여줄지 그래서 학생과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이렇게 예를 들면 지금 뭐 여기 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통합과학 생기부를 쓰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뭐 그걸 이렇게 선생님께서 봐주셔서 생기부를 써주신 건데 이런 활동을 하면서 스스로는 되게 많은 활동을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혹은 좀 자기가 되게 열심히 했다. 당연히 열심히 했겠죠. 근데 그 안에서 결국에는 다른 친구랑 어떤 식으로 분별력을 줄지, 너의 특징을 더 보여줄지 그런 걸 고민해봐라 라는 얘기를 저는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평소에 이렇게 정리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고 결국에 이 학생의 컨셉을 담는 것도 중요하고 그 컨셉을 각 과목 혹은 활동들에 어떤 식으로 녹일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시로 넣어둔 부분인데 뭐 예를 들면 선생님은 뭐 어떻게 정리를 해요? 뭐 어떻게 정리해서 수업을 해요? 어떻게 생기부가 나중에 작성이 돼요? 이런 것들을 만약에 학생들이 물어본다면 이런 예시들을 좀 많이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좀 넣어두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생기부가 그냥 작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다양한 활동을 진행을 하고 그 내용을 좀 추려서 생기부에 작성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뭐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떤 책을 통해서 책목에 본 뭐 다양한 이런 책들을 읽고 그 안에서 환경 호르몬이 되게 위험하다. 뭐 살충제가 되게 위험한 물질이구나. 라고 해서 그 살충제에 대해서 뭐 화학적으로도 조사를 했고 약간 앞으로 화장품 쪽을 연구하고 싶은데 조금 그런 살충제나 그런 보존제나 그런 내용들을 조금 더 친환경적인 부분을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 이런 의문들을 좀 탐구해 본 친구인데 그런 내용들을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전달을 해서 생기부에 작성이 될 수 있게끔 저희가 그런 방향들을 함께 짜가는 뭐 이런 보고서를 하나하나 다 써준다기보다는 어떤 걸 해보면 좋을지, 뭘 탐색해보면 좋을지, 어떤 부분을 실험해보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같이 짜서 진행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그런 서포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예시 이제 올려드린 부분인데 이 생활기록부를 예시로 저희 세종 강사님이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앞에 혹시 이제 학생이나 혹은 학부모님들과 상담을 하실 때 이미 생기부가 있는 학생들은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뭐 고1이나 뭐 중학생일 수도 있고요. 고등학교 2학년이지만 아직 생기부가 없는 학생들이 있어요. 뭐 아직 업로드가 안 된 그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겨울방학 때는. 그래서 그런 친구들한테 이제 보여주면서 상담을 하는 거죠. 이런 인적 학적 사항부터 이렇게 뭐 수상 경력이 이렇게 작성이 되는데 여기를 아무리 이제 많이 작성을 이제 하게끔 넣어도 앞으로 이제 대학에는 지금 미반영되고 있다. 이거 마지막에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릴 건데 이런 식으로 좀 저는 전달을 해주는 편이에요. 실제 같이 보면서. 자격증 사항도 이제 4번에 있지만 자격증도 대학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창의적 체험활동 사원이라고 해서 이제 중학생한테는 처음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초등학교 때 하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막 진짜 동아리 활동은 하겠지만 자율 활동이다, 진로 활동이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생들까지는 자율, 동아리, 진로 이런 식으로 나눠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중학생들한테는 이 활동이 뭔지 고등학생들한테도 중학교 때도 했겠지만 각 활동들을 한번 어떤 부분이 작성이 되는지 봐보자 하면서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게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각 활동이 어떤 식으로 들어가면 좋은지,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좋은지가 잘 들어가 있어야 결국에는 나중에 눈에 띄는 생기부가 되고, 그걸 통해서 종합전형으로서 이제 좀 메리트가 생긴다. 그래서 결국에 뭐, 자유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그리고 중간에 진로활동에는 이렇게 희망 분야가 쓰이는데 얘도 대학에 반영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새롭게 만나는 선생님, 상담하게 될 선생님, 뭐 그런 선생님들께서 이 학생의 생기부를 보셨을 때는 이걸 보고 아실 수 있죠. 상담의 기초 자료가 되는 부분이니까 무조건 대학에 미반영된다고 해서 대충 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선생님들께서 보실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 진로활동이 이렇게 작성이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교과 학습 발달 상황이라 그래서 이제 각 과목별 뭐 단위수, 성취도, 등급이 이렇게 기재가 되고 그 다음에는 과목별 세트, 세부 능력 특기사항이 과목별로 작성이 된다. 여기를 뭐 다양한 예시들을 앞으로 많이 보시겠지만 뭐 특정 과목이 한두 줄이 들어간 것도 있고요. 심지어 안 들어가는 과목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선생님께서 애초에 그런 생기부에 관심이 없으시면 안 넣어주시는 혹은 자신이 진짜 마음에 안 들어서 안 넣어주시는 선생님도 계십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겠지만 그런 것뿐만 아니라 학생이 진짜 그 과목 혹은 그 선생님 너무너무 싫어해서 참여를 아예 안 해서 안 적힐 수도 있죠. 왜냐면 결국에는 세부 능력 특기사항 작성되는 것이 실제로 진행한 활동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진행한 활동이 없으면 작성을 안 해주셔도 원래 상관은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뭐 완전 무조건 100% 필수다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은 뭐 진행했던 뭐 수업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들 가지고 써주시긴 하는데요. 저는 그런 식으로 과목 선생님들과도 잘 지내야 된다는 내용을 좀 전달을 많이 해주는 편이에요. 이런 식으로 과목 세트 있고요.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등급이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이렇게 뭐 성취도랑 그리고 ABC 평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도 마찬가지로 세특이 다 작성이 되고요. 예체능도 그렇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독서 활동 상황. 작년까지 대학 간 친구들은 이런 목록이 다 들어갔었어요. 근데 이번 년도 이제 대학교 입시를 치르는 친구들부터는 이 7번 독서 활동 상황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미반영. 그래서 막 나는 독서왕이 될 거야. 좋아요. 근데 막 여기에 작성하게끔 각 과목별 선생님한테 독후감 다 제출하고 쓰이게끔 해가지고 막 빡빡하게 채워 놓는 친구도 있어요. 지금도.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뭐 의미가 없다. 이런 건 아닙니다, 절대. 왜냐면 제가 아까 그 진로 활동 상황 말씀드리면서도 전달드렸지만 학교 내 선생님들이 보시기엔 되게 정말 독서왕 친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자기 과목 획득 쓰시면서 혹은 밑에 행동 특성의 종합 의견 쓰시면서 담임 선생님께서 평소에 책을 너무 많이 읽어서 과목별로 막 이렇게 제출을 하고 과목 선생님들한테도 칭찬을 엄청 많이 받는 친구다.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생각하면은 이런 뭐 미반영되는 부분이어서 안 챙겨도 된다는 절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하지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취지 자체는 결국에 학생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반영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되는지. 반영이 안 된다면은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 여기 반영이 안 되는데 저는 독서왕이 되고 싶은데 그럼 이거를 어떻게 전달을 해야 되는가? 뭐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러면 같이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러면 과목별 세특에도 독서 내용이 좀 들어가고 이런 행동 특성 및 조감 의견도 그렇고 앞에 진로 활동, 동아리 활동, 그런 자유 활동에도 독서 관련 내용이 들어가게끔 어떻게 준비를 해보자. 그런 식으로 방향이 설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간 내용은 반영이 되지 않지만, 그럼 반영이 되지 않는다면 그냥 낙담할 것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 보여줄 수 있게끔 저희가 방향을 설정하느냐. 그런 것들이 저희 진로 능력 상담사, 진로 코칭을 진행을 하면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마지막은 담임 선생님께서 써주시는 작은 추천서인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으로 생기부가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적은 친구들은 근데 뭐 고3이 돼서 나중에 이제 아이들 거 떼서 보시겠지만 뭐 10장도 안 되는 친구들도 있고 20장이 좀 넘는 친구들도 있어요. 왜냐면 과목별 세특, 행특, 이런 독서활동 상황, 수강 경력 막 꽉꽉꽉 채우는 친구들도 있고 아예 안 들어가니까 안 하는 친구들도 있어서요. 그래서 다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저희 예시들 올려드리면은 보시면서 나도 보고 내 학생도 보여주고 상담할 때도 활용하시고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PPT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결과물이 있고요. 이제 2교시의 내용은 이제 영역별로 이제 점검을 하는 부분인데요. 이미 앞에서 다 말씀을 조금씩 드리기는 해서 최대한 빠르게 넘어가고 다양한 그 사이트들을 통해서 예시들 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과목별, 뭐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뭐 예체능, 기타 등등 되게 많은 과목들이 있겠지만 간단한 가장 기본이 되는 과목들에서 결국에 저희가 좀 체크해줘야 될 부분이 무엇일까? 그리고 그거에 대한 예시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생기부를 많이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초반에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다양한 학생들의 생기부를 못 봤던 부분이었거든요. 뭐, 4번, 5번, 6번 이렇게 대학 애들을 보내면서 계속 이제 쌓이고 많이 보면서 이제 점점 축적이 된 건데 많이 보실 수 있게끔 많이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그런 것들. 일단 국어 안에서 뭐 국어, 영어, 수학 다 다른 부분이라기보다는 각 과목별로 이제 생기부를 체크를 할 때, 점검을 할 때, 일단 아까 초반부터 계속 강조드렸던 역량적인 부분. 이 역량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뭐 예를 들어서 문학부장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했대요. 이런 부분을 보고 저희는 뭐 예를 들어서 공동체 역량을 볼 수 있죠. 공동체 역량, 뭐 리더십적인 부분을 볼 수가 있겠고 쭉 보면서 뭐 분위기도 잘 조성하였고 이런 것들 했대요. 그리고 데미안도 읽고 이런 부분들이 뭐 학업 역량을 보여줄 수도 있고 진로 역량을 보여줄 수도 있고요. 다양한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이 부분은 약간 이런 역량이 보이는 것 같다. 근데 사실 한 문장 안에도 되게 다양한 역량이 보일 수 있고요. 보시는 분에 따라서도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많이 생각해 보시는 게 좋아요. 이게 공동체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상업적으로 볼 수도 있겠구나 라고 다양하게 좀 판단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좀 가장 많이 보는 결론은 결국엔 2, 3번 지나고 마지막에 이 학생이 뭐가 부족한지 어떻게 이어가면 좋을지 이 내용에서 어떻게 심화를 시키면 좋을지를 가장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부족하다. 그러면 일단 문학은 끝났으니까 그 다음에 독서를 할 테고 3학년 때 뭐 화작이나 뭐 언어와 매체를 하는데 거기서 부족했던 문학 내용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혹은 이런 문학이 내가 만약에 학업 영역이 좀 부족했어. 그러면 자율활동으로서 문학 작품을 막 분석하고 토의 토론할 수 있는 그런 그룹을 결성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꼭 같은 과목에 이어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양한 과목들을 뭐 3대 영역도 체크하시고 부족한 부분도 체크하시고 어떻게 이어가면 좋을지도 생각을 하시면서
어떠한 활동에 어떻게 넣어볼지 많이 고민하시는 게 필요해요. 물론 제가 계획한 대로 다 된다는 보장은 없진 않아요. 그래도 미리미리 계획하면은 그래도 절반 정도는 최소한 거기에 맞춰서 좀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학생의 특성도 찾아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과목의 특성, 아까 제가 초반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 계속 강조드렸던 부분. 결국에 문학 시간인데 문학에 대한 과목을 이해하는 정도가 잘 되어 있는지, 문학에 대한 이해도도 낮고 성적도 너무 낮고 그런데 뭐 말도 안 되게 그 작품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뭐 이해하고 뭐 정리해서 새롭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사실 심화 활동한다는 것 자체가 과목을 잘 이해하고 성적도 어느 정도 받아주고 한 학생들이 하는 활동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학생의 레벨에 맞춰서 추가 활동을 해주셔야 되는데, 결국에는 해당 과목의 특성을 먼저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문학이면 문학 작품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학 원이면 수학 원에 대한 이해, 영어면 기본적으로 영어에 대한 학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런 것들이 꼭 초반에 혹은 중간에 마지막에 어디라도 드러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수학도 전반적으로 역량도 체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체크 포인트를 생각하시면서 읽어주시면 좋아요. 뭐 관심을 갖고 있는 학생이에요. 그럼 결국에는 이런 부분 자체가 학업적인 역량을 보여줄 수도 있고 진로적인 역량을 보여줄 수도 있죠. 그리고 미분을 학습한 후 심화된 학습을 찾기 위해서 이런 스스로 이런 거에 대해 조사해서 딥러닝 기술에 이제 미분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게 되었대요. 그럼 이 부분에서는 이 학생은 수학 교육과를 준비하는 학생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진로에 대한 부분도 보여줄 수 있고요. 학업에 대한 부분도 되게 크게 잘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미분이 사용된 부분들을 확실하게 탐구도 했고 이해하고 심화학습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전에 대한 이해도가 잘 박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성적으로도 어느 정도 보여줘. 막 성적을 엄청 잘 받는다, 뭐 1, 2등급을 무조건 받는다가 꼭 아니어도 돼요. 그래도 이런 부분들, 뭐 미분을 학습을 해서 그 미분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딥러닝 기술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그래도 못해도 학교에서 내가 절반 안에는 들어와야 되지 않나. 뭐 무조건 성적이 좋다고 그거에 대한 이해가 확실한 건 아니고 반대로 성적이 안 좋다 그래서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절반 정도는, 절반은 4등급, 5등급이 절반이죠, 저희. 그래서 뭐 물론 4등급, 5등급보다는 뭐 2등급, 3등급이 좋고 1등급이 당연히 좋지만 그래도 최소한 어느 정도는 받자. 절반 이상은 해서 조사를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 되게 많이 합니다, 요즘에. 막 등급은 진짜 안 나오고 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나오는데 탐구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돼요. 그래서 학업적인 부분이 먼저 체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꼭 같이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 여기서도 뭐 롤모델 관련해가지고 주제 학생 탐구를 했고, 뭐 영어에서 발표를 했는데 발음이나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고, 그럼 이런 거 자체에서 학업 역량도 보여줄 수 있고, 발표 활동을 했다는 거에서 공동체 역량도 보여줄 수 있죠. 그렇게 다양하게. 뭐 꼭 한 문장에 이 문장은 진로 역량이다. 이 문장은 뭐 학업 역량이다가 아니라 되게 다양한 포인트들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이렇게 내용 보시면서 좀 분석하시는 연습. 그래서 이후에는 학생들의 생기부를 분석해 주시는 그런 활동도 하실 거고, 학부모님들과 상담할 때 전반적으로 학생의 생기부를 보시면서 이렇게 전달해 주셔도 괜찮고요. 그래서 무조건 이게 잘 됐다, 잘 쓰였다, 잘 쓰이지 않았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런 포인트들이 있다. 그리고 어떤 게 부족하다. 이런 것들 저희가 잘 전달할 수 있게끔 기식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교과가 이제 저희 약간 뭐 창의적 체험 활동 상황에서 자율, 동아리, 진로 활동이 주된 비교과 활동이에요. 사실 뭐 비교과 활동이라고 하면은 이후에 뭐 독서 활동이랑 그리고 뭐 봉사 활동 이런 것도 제가 뒤에다 넣어두긴 했는데 결국에는 비교과 활동에서는 진짜 학생이 활동하는 거에 따라서 너무
너무 다르게 생기부가 쓰이니까 저희가 조금 더 포커스를 두고서 활동을 점검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까 이 밑에 작성되어 있는 내용은 앞쪽에서 보셨던 내용을 제가 작게 다시 캡처해서 넣어놓은 부분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구체적인 부분들, 구체적이지 못한 부분들, 구체적이지 못하면 어떻게 이어가면 좋을지, 그리고 각 활동별 어떤 특징이 있는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 중점으로 뭐 파악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자율활동은 아까 학급 내에서 진행했던 모든 활동들이죠. 그래서 뭐 실험도 했고, 회장도 했고, 그리고 홍보대사 활동도 했고, 영어 발표도 하고, 다양한 것. 이런 활동들을 활동별로 좀 정리를 해보시고, 의사소통 능력을 보여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이제 다 하나하나 꼼꼼하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보여줬다? 얘가 이러한 컨셉, 의사소통이 되게 잘 되는 학생이다 라는 걸 앞으로도 계속 보여주고 싶어. 그러면 다른 이후에 진행하는 활동들, 뭐 과목에 세특 쓰이는 거 그런 거에 계속 소통에 대한 부분이 잘 되는 학생인 것처럼 계속 특징을 보여줄 수 있게끔 활동을 계획하시는 게 좋습니다. 결국에 이런 식으로 좀 컨셉을 잡아가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적혀 있는 학생이면 하나하나 같이 잡아가면 되겠지만 대부분 고등학생 기준으로는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이 가장 많이 상담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1학년 때 그냥 맞춰서 하다가 2학년 때 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도움을 받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1학년 때 생기부 기준으로 같이 정리를 하시면서 파악을 하시면서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주시면서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이어가면 좋겠다. 어떻게 해보자. 어떻게 하고 싶니? 이런 식으로 상담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에도 뭐 친구들끼리 모둠을 결성해서 뭐 밑에 있는 다양한 실험들을 했고요. 예술제에서도 부스 운영하면서 공동체 역량도 보여주었고요. 원래 이제 과학부스 운영한 거 이런 내용들이 안 들어가려고 했던 학생인데 마지막에는 부스 운영에서 활동하고 이런 것들을 다 팀워크 내용을 넣자라고 해서 추가적으로 넣은 거거든요. 그 이유는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 이제 공동체 역량. 동아리는 결국에 공동체 역량이 보여야 된다.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떤 영향을 주는 학생인 건지, 이런 것들을 보여줌으로써, 뛰어난 팀워크를 만드는 학생이네. 그럼 이 학생은 우리 학교에 만약에 와도 그런 문제가 없을 거야. 그런 약간 기대감을 갖고 뭐 면접을 보거나 뽑게 됩니다. 생기부를 이제 분석하실 때, 자율활동 학급 내에서 진행한 거, 그리고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위주로 생각하시고, 동아리는 약간 공동체 활동은 꼭 좀 있어야겠구나. 그 이후에는 뭐 진로적인 부분, 학업적인 부분 되게 다양하게 다 좋지만, 공동체적인 부분이 좀 필수적이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진로 활동은 앞서서 이제 보여드렸던 자율 동아리보다는 이력자가 일단 기본적으로 더 많죠. 그러다 보니까 쓰이는 내용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더 약간 활동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각 활동별로 좀 이렇게 잘라서 각 활동별 내용을 잘 정리해 놓으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각각 내용들이 뭐 실험을 했으면 실험을, 독서를 했으면 독서를, 이런 활동들이 잘 시작돼서 끝맺음이 되었을 수도 있지만, 약간 마무리가 잘 안 된 그런 활동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 보진 못했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주제로 공부를 했대요. 어떤 진로 체험을 통해서 이제 창의성이라는 내용 자체로 공부를 좀 했대요. 여기엔 그럼 공부를 했어. 그럼 나중에 다음 학년 진로 활동에서는 이 주제로 공부를 해서 내가 어떤 걸 깨달아서 그런 걸 가지고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활동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내가 이걸 주제로 공부함으로써 너무 재밌어서 관련 서적이나 논문들을 읽고 창의성을 주제로 어떤 글을 써봤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활동을 더 확장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을 이런 내용을 보시고 많이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이걸 주제로 공부했다고 해서 이후에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어떤 식으로 심화하면 좋을지 부족한 게 있다면 어떤 식으로 부족한 걸 채우면 좋을지 이런 고민을
스스로도 많이 하시고 학생들과도 함께도 많이 하시고 다른 이제 컨설팅, 뭐 진로 코칭 하시는 분들과도 함께 많이 의견을 나누시면서 해주시는 게 정말 많은 역량이 강화되는 부분입니다. 저도 혼자 할 때보다 오히려 이제 다른 이제 컨설턴트 분들과 혹은 학생들이랑 얘기하면서 이거 주제를 공부했으면 나중에 이어서는 뭐 어떤 활동했으면 좋겠어? 주제를 공부를 왜 하게 됐어? 이후에 그러면은 이걸로 뭐 하고 싶은 게 있어?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보면서 그런 거에 대해서 같이 계획하겠죠. 뭐 요즘에는 사실 음, 정해주는 걸 좋아하는 학생들이 훨씬 많아요. 근데 저는 목표가 결국에는 조금이라도 적극적인 약간 능동적인 학생으로 바뀌게끔 제가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별로 다 결국에는 갖고 있는 특성이 다 다르다 보니까 너무 소심했던 학생은 조금 더 나를 수 있게끔 도와주고 좀 이런 것들을 관심 없었던 친구들을 일단 관심을 갖게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좀 그 학생을 발전하게끔 도와주는 게 또 저희가 해야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되어 있고, 뭐, 막 생각도 많고, 잘하고 싶어 하는 그런 열정으로 가득 찬 친구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같이 얘기하면 진짜 1시간 내내, 2시간 내내 계속 얘기하게 돼. 선생님 이거 창의성 해가지고, 저 이거 논문 뭐 찾아주세요. 뭐 책 읽었는데 이후에 또 뭐 읽으면 좋을까요? 되게 많은 그런 질문들이 오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그런 질문들을 하고 그런 계획들을 할 수 있는 친구들로 점점 저희가 인도해주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진로 활동은 좀 활동이 많지만 각각 활동을 잘라서 내용별로 정리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채우면 좋을지 이런 것들 많이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독서 활동 상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방금 그 내용들 전달드리면서 대입에는 반영이 되지 않는 부분, 미반영, 미반영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제 이번 연도부터요. 이번 연도 대입을 치르는 학생부터 반영이 되지는 않지만 이게 새롭게 뭐 예를 들면은 뭐 3학년에 올라갔어. 그러면 3학년 담임 선생님께서 이 학생의 생기부를 보시겠죠. 근데 책이 되게 다양하게 작성이 되어 있어. 그러면 얘는 독서를 되게 좋아하는 친구구나. 뭐 어떤 평가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평가들이 이제 뭐 행색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담임 선생님께서 뭐 지도하시는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과목별 세특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뭐 평소에 이런 독서 예를 들면은 좋아하는 학생이어서 독서 모임을 스스로 만들어서 반에서 그런 활동이 잘 이루어지게끔 뭐, 인도를 한 친구다. 서포트를 친구들을 잘 해주고 있다. 독서 활동에 대한 그런 모임을 만든 주최자다. 이런 식으로 그 학생의 특징들을 써주시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미반영되면 하지 말자라기보다는 일단은 할 수 있으면 하고 근데 무조건 여기를 채우기 위해서 예를 들면 다른 거를 못 해가면서 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에는 들어가지 못한다면 이게 미반영이 된다면 그렇다면 이 내용들을 어떻게 좀 다른 과목 세특이나 아까 처음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율활동, 진로활동, 동아리활동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게끔 우리가 계획을 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이제 컨설턴트로서 학생들과 같이 고민을 해주는 그런 활동이 필요합니다. 일단은 학교 선생님들의 특성을 다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학교별로 너무 다 다른 특성이에요. 예를 들면은 이렇게 독서활동 상황을 내면 담당하시는 과목별 선생님이 자신 과목 세특에 조금 내용을 넣어 주실 수도 있고요. 담당하시는 이제 담임 선생님께서 보시고 이런 내용들을 좀 취합해서 행책에 써주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예 이런 내용들을 쓴 거를 반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학교별로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학교에 대한 특징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상담하시면서 잘 조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다른데 어떻게든 들어갈 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 있어요. 준비를 할 수 있게끔 학교에서도 무조건 안 된다라기보다는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편인 것 같아요. 독서 활동 상황이 이렇게 있다는 거. 그리고 각각 내용들 정리해 놓으면 좋은 것. 왜냐면
그냥 이렇게 목록만 들어가 있으면 나중에 혹시나 뭐 면접을 보는데 뭐 2학년 때 혹은 3학년 때 읽었던 책 중에 뭐 기억나는 거 있냐? 라고 했을 때, 제가 문학 시간에 이런 책을 읽었는데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다. 그래서 뭘 느껴서 제가 지금 이 진로에서 어떤 부분을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려면 애초에 독서를 할 때 정리까지 같이 해놓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나중에 다시 면접 대비하거나 할 때 하려고 하니까 너무 많고, 다른 거 하기도 바빠요. 뭐, 예를 들어서 수능 준비를 할 수도 있고, 지금 또 9월 모의고사 준비하는 시즌이니까, 9월 모의고사 준비할 수도 있고, 생기부 마무리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논술을 준비할 수도 있고, 그리고 면접에서도 다른 부분, 뭐 학습적인 부분이 들어간 그런 면접을 준비할 수도 있고, 할 게 너무 많은데, 막 책을 다시 보면서 정리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1학년 때부터 읽었던 책들을 잘 정리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좋겠다라는 취지에 제가 같이 했던 부분을 넣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점검을 좀 같이 해주시면 좋을 부분들이 지금 현재 했던 부분에서는 이렇게 파악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지금 했던 거에서 앞으로 계획. 지금 계속 제가 동일하게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뿐만 아니라 독서도 그렇고 다른 다양한 활동들이 지금 했던 거랑 앞으로 할 거랑 어떻게 이어갈 건지를 계속 봐주시는 게 좋거든요. 이미 기재가 된 거는 끝났다라고 보시면 그렇다면 이 학생이 나를 만남으로써 이후에는 어떤 식으로 좀 발전하면 좋을지를 보면은 결국에는 지금 한 거를 어떻게 이어갈지를 좀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대부분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게 사실 독서 부분 많이 힘들어하잖아요. 이거는 뭐 어른들도 많이 힘든 것 같은데 현재 독서 상황 빠르게 파악해서 활동 계획. 뭐 너무 없다. 선생님 독서 활동 상황 안 들어가지 않아요? 응, 안 들어가는데 안 들어간다고 해서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뭐 계획을 좀 해보자. 뭐 과목별 세특에 들어가게끔 계획을 한다든지 동아리 활동에서 좀 책을 읽어서 동아리 활동에 좀 넣는다든지 자율활동 학급 내에서 진행하는 그런 동아리 독서 모임을 만들어서 자율활동에 좀 들어갈 수 있게끔 한다든지 기타 등등. 너무 안 되어 있어요. 안 들어간다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너무 안 되어 있으면 그거를 다른 방법으로 넣을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4번에 제가 써놨는데 결국에 독서를 하는 이유 뭐 다양한 저희가 경험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간접적으로 경험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도 있지만 여기 독서를 함으로써 새로운 탐구 활동 주제를 찾고 내가 몰랐던 부분들을 깨달음으로써 이후에 할 수 있는 활동들을 계획하고 되게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결국엔 학생들이 잘 파악해서 활동을 그냥 귀찮아 뭐 하고 싶지 않은데 지금 공부하기도 바쁜데 하면서 하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뭐 내가 지금은 조금 더 여유가 있으니까 뭐 진로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야겠다. 그래서 이런 책을 읽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또 저희가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서에서 중요한 거, 제가 같이 학생이랑 하면서 정리를 했던 부분인데, 좀 제가 많이, 혼내면서 고쳐주면서 저도 좀 깨달은 부분이에요. 결국에는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걸 느꼈다라기보다는 결국에 그런 걸 느껴서 어떻게 됐는지, 이걸 느낌으로써 내가, 이거를 개발하고 싶다. 아니면 내가 이게 부족하구나를 느껴서 어떤 부분을 다짐하게 되었는지, 그런 변화한 내용들을 학생들이 잘 못 쓰더라고요. 이게 진짜 그거를 책을 읽음으로써 애들이 못 느껴서 못 쓰는 걸 수도 있는데, 좀 변화하는 부분, 생각이 좀 달라진 거, 이런 걸 느끼는데,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못 쓰는 친구들이 훨씬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예시들을 학생들한테 많이 보여주시면서,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노란색으로 제가 좀 표시해놨는데, 이런 부분들이 작성이 되게끔 너가 느낀 점이나 포부를 쓰는 게 좋다. 그냥 단순히 책 내용은 사실 요즘에 너무 잘 작성이 되어 있잖아요. 막 블로그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책 내용이 너무 잘 작성되어 있으니까 결국에는 느낀 점 및 포부거든요. 그러니까 그 책을 읽음으로써 내가 뭐가 달라졌는지 달라진 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그럼 내가 더 궁금해진 게 무엇인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초점을 두고 책을 읽게끔 좀 코칭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넣어두었고, 뭐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랑 같이 이제 보여드릴 자료로서 제가 좀 만들어 드린 부분이에요. 그래서 애들은 그냥 뭐 재밌었다, 뭐 신기했다, 이런 부분을 쓴다면 그런 부분들을 이런 식으로 바꿔주게끔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라던가. 그러면 보시면서 다들 느끼십니다. 아, 맞다.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정리를 해 두었고요. 봉사활동도 이제 원래는 봉사활동 관련한 특기상 작성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없어진 지 좀 됐고요. 지금은 학교 내에서, 교내에서 진행하는 시간만 작성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게 지금 왼쪽과 오른쪽의 차이인데요. 학교에서 다 똑같이 학교에 진행한 친구인데, 1학년 때는 45시간을 했는데 2학년 때는 3시간을 했어요. 1년 동안. 근데 충분히 이럴 수 있는 게, 신청을 안 하면 진행하지 않는 학교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외부 봉사로 이제 채울 수 있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 내에서 진행하는 봉사활동이 공지가 뜨거나 이제 뭐 전달이 되면은,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안 썼던 시기가 있어요. 코로나 처음에 시작하고 나서 봉사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때는 막 온라인 봉사나 이런 것들을 좀 하긴 했는데, 지금은 이제 교내 봉사만, 시간만 기재가 되는데, 그렇다면 교내 봉사가 그냥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학교도 있고, 신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학교도 있어요. 그래서 이 예시들을 이제 보시면서, 내가 학생들한테 꼭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거를 이제 어떤 분이 저한테 상담을 하실 때, 너무 고민이다. 이럴 줄 몰랐다 하면서 이제 상담을 해줬던 부분인데, 그걸 예시를 좀 가져왔습니다. 근데 실제로 1년 동안 한 활동이, 학교에서 봉사한 활동이 3시간이면, 뭐 학교의 문제도 있겠지만 학생이 진짜 참여를 너무 안 했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교수님들이나 입학사정관 분들. 그래서 저는 이런 거 보면서 이거 애들한테 이제 보여주죠. 왼쪽과 오른쪽 어떻게 차이가 있냐. 시간이 많고 적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애들도 알고 있고 참여를 해야 되는. 그래서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거. 뭐 예를 들면은 뭐 학교 끝나고 하고 뭐 점심시간에 하고 아침 시간에 하고 너무 귀찮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채워보자. 그 제한은 없습니다. 뭐 무조건 뭐 30시간 이상이어야 된다, 50시간 이상이어야 된다 라기보다는 최대한 너가 할 수 있는 거 참여했다는 거 보여주면 되니까 일단 참여를 해보자. 이런 식으로 좀 봉사활동도 신청해서 해야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인지를 시켜주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막 이제 1년 내용이 끝나갈 때쯤 시간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외부에서 좀 해가지고 20시간이든 뭐 30시간이든 채웠어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학기 초부터 특히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는 학생들 아무 생각 없이 지금 막 공부하는 게 바쁘니까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조율 변경 사항 같은 경우는 제가 앞에서 이미 다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그래서 한 번 더 내용을 넣어두었고 지금 이제 미반영되는 부분들 미반영되면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다른 부분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게끔 학생들이랑 체크를 할지 방향을 설정해서 저희가 컨설턴트로서 상담사로서 진행을 할지를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에 이제 기재가 아예 안 되는 부분은 그렇다 치고 이제 미반영되는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이 미반영되는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다른 반영되는 곳에 넣을지 거기에다 어떻게 넣을지 학기 초부터 계속 계획하시고 반영되지 않은 부분들을 그 다음 연도에 혹은 다른 활동을 하면서 어떻게 넣을지 계속 같이 고민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미반영 부분들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번씩 그냥 쭉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교육청재로 정리해가지고 넣어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내용 한 번씩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오늘 약간 이제 마무리로서 제가 꼭 같이 항상 보는 부분인데요. 결국엔 저희가 이제 뭐 서울대를 보내려고 준비를 한다. 라는 그런 학생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서울대가 뭔가, 높은 학교, 이제 탑에 있는 학교다 보니까, 서울대가
뽑는 학생은 어떤 학생일까라는 궁금증을 학생들도 학부모님들도 많이 가지세요. 뭐 당연히 뭐 수준이 높고 공부도 잘하고 그런 친구들이겠지만 그 안에서도 어떤 활동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이 아로리 사이트에 다 보실 수 있거든요. 서울대 이제 아로리 사이트에서 이제 보시면서 아, 이런 애들이 뽑혔구나. 이런 활동을 했구나. 이런 것들 다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제가 링크 그 PPT, PDF에 같이 위에 써놨는데 링크 타고 혹은 아로리 사이트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2023년도, 22년도, 21년도 이제 합격한 학생의 학생부 내용이 일부가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사회과학대학 심리학과 이번 년 지금 1학년이겠네요. 이 1학년 학생은 어떤 활동을 고등학교 다니면서 했는지 밑에서 이제 보실 수 있어요. 뭐 수학 같은 경우에는 2등급, 1등급 정도를 받았네요. 사회도 2등급, 1등급. 국어가 뭐 1등급, 1.5등급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 평균 등급 같은 거 이제 뭐 봐주셔도 괜찮고 어떤 과목을 이수했는지 이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선생님 저는 서울대 심리학과를 무조건 갈 거예요 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서 뭐 꼭 뭐 이게 정답은 아니겠지만 작년에 너가 원하는 학교의 학과 간 학생은 이런 과목을 이수했더라. 이런 것들을 같이 보시면서 얘기해 주실 수 있죠. 일반고 학생이었대요. 그리고 교내 수상은 작년에 이제 대학을 가서 지금 현재 대학교 1학년인 학생들 것까지는 이제 기재가 되었지만 이번 연도 입시 치르는 친구들부터는 이제 수상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 란이 없어질 거예요. 네, 일단은 이제 보시면은 뭐 이런 뭐 상들을 받았대요. 이 학생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여해서 받았구나. 그리고 의미 있는 학습 경험. 이 학생의 학교 생활 기록부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내용들을 다 보실 수 있어요. 저는 매년 학기 초에 가장 기다려지는 게 서울대 작년 합격한 학생들의 이런 생기부 올라오는 게 가장 기다려지는 것 같아요. 예를 보면 뭐 이걸 꼭 따라해야겠다라기보다는 어떤 활동을 또 신박하게 했는가, 무슨 책을 읽었는가 이런 것들 많이 보실 수 있거든요. 쭉 봐주시고 서울대 자기소개서 썼던 내용들에서 어떤 거를 했는지 그리고 공동체에 위한 그런 경험들을 어떤 활동을 통해서 했는지 그리고 독서 활동에서 어떤 책을 읽었는지 이런 것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뭐 이런 고등학생 고3까지 생기부가 딱 다 작성된 그런 학생이 없어서 생기부를 잘 모르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수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도 초반에는 다양한 그런 생기부들을 많이 보지 못하다 보니까 그냥 뭐 정답에 가깝게 최대한 다양하게 판단을 하고 싶은데 그게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러실 때는 이렇게 아로리 사이트에서 다양한 학생들의 다양한 학과 내용들의 뭐 서울대에 뽑힌 그런 친구들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어떤 책을 읽었는지. 이 책을 무조건 읽어야 대학을 가는 건 아니겠지만, 이 학생이 이런 학과에 가기 위해서 이 책을 왜 읽었을까? 이 책을 읽고서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기재된 것들을 보시면서, 내 학생한테도 이걸 뭐 전달해주면 좋겠다. 내 학생이랑도 되게 좀 잘 비슷한 것 같다. 그러면은, 이런 책을 좀 추천해주고 싶네?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저는 실제로 보면서 추천을 되게 많이 해주는 편이에요. 그리고 애들한테도 읽게끔 보내주고, 좀 이런 거 잘 안 읽을 것 같다 하면은, 뭐 저랑 컨설팅 같이 진행하면서, 얘는 이런 책을 읽었는데, 우리는 이런 내용에 관심이 있는지, 만약에 궁금하다. 그러면 이 책을 읽어볼 수도 있고, 비슷한 책의 내용을 읽어볼 수도 있고, 또 책을 또 추가적으로 찾아보면서 진행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아로리 사이트를 많이 이용해 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일단 그렇게 이 아로리 사이트까지 저희가 같이 보았고, 그리고 마지막 내용으로 저희가 아까 제가 그 PDF 생활기록부 예시 파일 보여드렸는데 그 중에서 세부 능력 특기사항 예시만 따로 저희가 파일링을 다시 해 보았는데요. 이 파일을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자율, 동아리 진로 활동과 이후에 이제 과목별 세트 내용들을 기반으로 보시면서 과제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진로 관련된 뭐 체육, 기타 등등, 그리고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까지 내용들이 있으시고요. 얘를 가지고 어떻게 진행을 하시면 좋은지 우수 과제를 통해서 좀 전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아로리 사이트는 학생들 같이 보기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 그런 게 필요한 학생들과 같이 보시면서 꼭 학생이 원하는 학과 아니더라도 같이 보시면서 어떤 활동을 어떻게 이어갔는지, 무슨 책을 읽었는지,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런 것들 좀 같이 봐주시면 애들도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는 역시 나랑 클래스가 다르구나 라는 얘기를 많이 하기는 하는데 그게 꼭 클래스가 달라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미리 더 빨리 알면 그거에 맞춰서 준비를 하지 않을까. 조금이라도 더 부족한 부분을 더 채우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좀 같이 보시면서 앞으로를 계획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지금 보여드린 세부 능력 특기사항 예시를 가지고 저희가 이 3주차 세특 부분을 채우게 되실 건데요. 되게 복잡하게 글이 많기는 한데 결국에는 그 지금 예시 자료, 생기부 자료를 내가 만약에 내 학생 생기부로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생기부가 딱히 없다라고 하시면 저희가 이제 올려드린 방금 세부 능력 특기사항 부분 정리된 세트를 보시면서 활동들을 그 세트를 보시면서 제가 아까 하나하나 뭐 활동 정리했던 것처럼 활동들을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거를 뭐 1, 2학기를 나눠서 꼭 진행을 거기에 이제 막 날짜가 써 있는 그런 활동도 있어요. 1학기 때 했던 활동, 2학기 때 했던 활동을 나눠서 쓰여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냥 대부분은 쭉 작성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1학기 앞쪽에다가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 생기부를 쭉 읽어보시면서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율활동에서 이런 부회장 활동을 했구나. 일단 뭐 이거를 부회장 활동을 해서 어떤 활동을 했고 이런 게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진 않지만 일단 요번 1학년 생기부의 자율활동에 어떤 활동을 했는지 생기부를 보시면서 간단하게 정리해 보시는 그런 과제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목별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 방금 지금 이 세부 능력 특기사항 이 활동을 보시면 예를 들어서 국어에서 이 안에 활동이 되게 많죠. 근데 그거를 각각 잘라서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렇게 잘라서 정리를 하고 보면 이 학생이 1년 동안 몇 개의 활동 혹은 수행평가를 포함한 활동을 몇 개 정도 했는지가 보이거든요. 그 했던 모든 활동이 다 생기부에 들어간 건 아니지만 대부분은 3개에서 많게는 5개 정도의 활동들이 정리돼서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이 단편 소설 관련해가지고 뭐 경험을 했다. 그 다음에 뭐 시집 만들기 활동을 해가지고 자신만의 시집을 완성했다. 그리고 뭐 연보를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뭐 다양한 문학가의 업적을 생산 및 수용하는 활동에서 우수한 태도를 보였다. 이런 활동도 했고 허생전이라는 작품을 읽고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현실을 이해하고 바람직한 태도를 취하는 그런 활동을 했다. 그럼 지금 이렇게 보면 한 4개 정도가 되죠. 그 활동을 활동별로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 저희가 이제 과제를 하는 이유를 좀 생각을 해보면 내가 내 학생의 생기부를 아예 없는 학생은 앞으로 만들어가는 계획을 하시면 되지만 이미 생기부가 1학년이든 1, 2학년이든 채워져서 혹은 1, 2, 3학년이든 채워서 나랑 상담을 만약에 하게 되었어. 학부모님과 상담을 하든 학생이랑 상담을 하게 되든 만약에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각 과목별로 활동별로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봐야 되는 부분이 그 활동별로 정리를 했을 때 잘 된 부분이 보일 거고요. 부족한 부분이 보일 거고 뭐 학업 역량, 뭐 공동체 역량, 진로 역량에 대한 부분이 보일 거고요. 그런 것들을 정리하고 나서는 그러면 저희가 추천을 해줄 수가 있죠. 이 부분이 이 중간 이 시집 만들기 활동 부분이 조금 부족한데 이거를 뭐 다음 학년에서 뭐 꼭 과목이 아니더라도 어떤 활동에서 좀 우리가 채워볼 수 있을까? 그러면 애들도 뭐 생각을 하고 혹은 저희가 뭐 추천을 해줄 수도 있고
뭐 동아리 활동에서 관련 뭐 팁을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라고 피드백이 올 수도 있고 저희가 먼저 관련 책을 한번 읽어볼래? 라고 추천을 해줄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활동별로 정리를 하고 나면은 점점 보입니다. 초반에는 그 활동으로 이 생기부가 쭉 작성된 걸 이런 식으로 나눠서 정리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아. 쉽지는 않지만 정리하고 보면은 결국에 얘가 이런 뭐 예를 들어서 한국사에서 우리 영토의 소중함을 인식하는 그런 활동을 했어. 근데 이 친구가 나중에 뭐 문헌정보학과에 갈 거야. 그러면 이 한국사에서 했던 활동을 2학년 뭐 세계사에서 어떤 식으로 확장을 시킬 건지 고민을 한다든지 동아시아사에서 어떤 역사를 통해서 뭐 탐구 활동을 깊게 해볼 건지 이런 식으로 앞으로 할 활동 이 지금 이미 했던 활동에 대해서 뭐 상중하를 따서 준다기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같이 계획하시고 방향을 만들어주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코치로서 이제 진로 코칭을 같이 진행하면서 좀 해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신 학생 뭐 갖고 있는 생기부 뭐 하셔도 좋고요. 없으시면은 이거 올려드린 혜택 내용으로 이 내용들을 하나씩 이렇게 잘라서 정리해 주시면 되고 거기에 있는 내용을 다 쓰시는 거, 그러니까 복붙해서 뭐 쓰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다 써도 괜찮고요. 그냥 간단하게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내용에 아까 이 한국사에서 이 부분은 우리의 땅 독도 지역 만들기 활동 이런 식으로만 정리를 해주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어떤 활동을 했는지 이렇게 분별해서 보시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진행해 주시는 게 제 앞에서 1교시, 2교시 했던 내용의 학교생활 기록부 전체에 대한 부분을 한번 파악해 보셔라 라는 취지에서 드리는 과제입니다. 지금 글이 많아서 그렇지 내용들 그냥 잘 분별해 주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한번 보시면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시고요. 네, 2교시 마치고 10분 쉬시고 마지막 교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궁금하신 부분들 말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내가 힘들 때 울 것 같을 때 기운도 이제 나지 않을 때 It's you 날 걱정하니 It's you 날 웃게 하니 말은 해도 돼 But what do you say 멀리든 언제든지 달려와 바쁜 척도 없이 난 나잖아 이게 말이 되니 난 물어봐 너는 말야 It's only living in the system baby Oh my god Yes and yes and that I was really hoping that it will come through Oh my god 전 너뿐이야 Asking all the time about what I should do No I can
deep at night. You and me 내 맘이 보이지 한참을 쳐다봐 가까이 다가가 You see One, two, three 용기가 생겼지 이미 아는 네 눈치 고개를 돌려 천천히 여기 You see 여기 보이니 Looking for attention I guess so 확실하게 너로 만들겠어 Ay, drop the question, drop the question Want attention, want attention You give me butterflies, you know 내 맘은 온통 paradise 꿈에서 깨워주지 마 You got me looking for attention You got me looking for attention 가끔은 정말 헷갈리지만 분명히 You got me looking for attention 날 우연히 마주친 척할래 못 본 탑 지나갈래 You're so fine gotta get to know you 나와 걸어가줘 지금 돌안 서면은 잊어 To look at me back Hey 다 들켰어 나널 보면 하트가 튀어나와 내 사탕을 찾는 baby 내 맘은 설레게 Drop the question Want attention want attention You give me butterflies you know 내 맘은 온통 paradise 꿈에서 깨워주지 마 You got me looking for attention You got me looking for attention 가끔은 정말 헷갈리지만 분명히 You got me looking for attention 가끔은 정말 헷갈리지만 분명히 You got me looking for at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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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what I want ATTENTION attention is what I want ATTENTION attention is what I want ATTENTION You got me looking for attention ABC 도레미 만큼 착했던 나 그 눈빛이 싹 변했지 어쩜 또 하나니까 난 파란 나비처럼 날아가 잡지 못한 건 넌 네 몫이니까 활짝 꽃피웠던 시간도 이제 모두 내게 l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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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붉게 다 버려진 너와 나난 괜찮아 넌 괜찮을까 구름 한 점 없이 예쁜 날 꽃향기만 남기고 갔단다 꽃향기만 남기고 갔단다 You and me 미칠 듯이 뜨거웠지만 네, 곧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펴진 내 하나뿐인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화면 보이시죠? 네, 2주 만에 뵈니까, 잊었네요.
오늘은요, 생활기록부를 디자인하라, 이런 타이틀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이라는 용어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쓰는 용어래요. 되게 창의적인. 그러니까 디자인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건물을 디자인한다고 하면은, 공학적인 그런 힘, 무너지지 않아야 되고, 또 바람이나 비 이런 것도 막아야 되고, 많은 숨어져 있는 원리들을 기반으로 창의력을 발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활기록부 디자인이 이제 최종 목표긴 한데요. 그 전에 저희가 배웠던 것들이 되게 많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과제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건물을 디자인할 때도 마인크래프트나 이런 게임으로 디자인하는 사람하고 실제 건물을 디자인하는 사람하고는 보는 관점이 다르죠. 일단은 뭐 예산이나 공학적인 문제, 자재가 무거우면 무너지잖아요. 근데 게임은 안 무너지죠. 그래서 우리가 생기부 디자인할 때도 제약 조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대학교에서 생각하는 인재상을 놓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인재상에 대해서 저희가 1주차 때 다뤘고요. 그러니까 디자인을 하기 위한 재료들을 모으는 거죠. 인재상을 다뤘고, 글로벌한 트렌드를 일단 읽어보려고 했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대한민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건물 지을 때도 대한민국의 기후에 맞춰서 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실정을 좀 알아보고, 그리고 이제 전체 이 진로를 설계한다는 게 뭔가에 대한 큰 틀을 아마 좀 적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지식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오늘 할 것들은 이 과목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계할지, 그리고 앞에서 국선 강사님이 얘기해준 생활기록부. 세특 작성할 때 이제 또 어려운 부분이 학교 안에 정치적인 부분도 이제 들어가야 되거든요. 내가 디자인을 막 마음대로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학교 선생님들이 안 써줄 수도 있고, 또 학교 선생님들이 좀 악의를 가지고 잘 안 써주시는 분 가끔 있으면은 학부모님들이 난리가 나요. 그래서 막 저한테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학교에 가가지고 따져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근데 요즘에 학교 갑질 이런 걸로 말이 많죠. 그래서 이제 마음대로 따지지도 못하는 이제 구조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수많은 것들을 다 종합해가지고 최종 목표를 달성한다. 이런 창의적인 과정이거든요. 어려운 과정. 그걸 디자인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거는 학교 알림이 잠깐 같이 보고요. 생기부 로드맵, 그리고 구체적으로 탐구 활동하는 예시들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주차 때도 말씀드렸지만 진로 능력이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로는 상상력이죠. 그래서 어떤 누구나 상상을 하거든요. 사람이라면. 사람은 상상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근데 상상할 때 뭘 기반으로 상상을 하냐면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상상을 해요. 그래서 상상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하나는 이제 비전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는 망상이라고 얘기하죠. 망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 친구 중에도 이제 비트코인을 해가지고 1,000억을 벌어서 부를 누리겠다 이런 상상일 수도 있죠. 이런 친구가 한 명 있는데요.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가끔 돈도 벌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달에 가겠다고 요즘 나사에서 열심히 로켓을 만들어요. 뭐가 망상이고 뭐가 상상일지는 이제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죠. 그래서 내가 하는 상상이